안녕하세요 여러분, 곰송입니다. 오늘은 저의 취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막 평소에 명품을 엄청 사 모으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가진 명품 중에서 가장 지분율이 높고 사 모으면서도 이건 정말 소장 가치가 높다 라고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브랜드가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더로우입니다. 제가 옷이 진짜 많고 옷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취미가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중학교 때부터 제 유일한 취미가 뭐였냐면 학교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서 컴퓨터를 킵니다. 다음 카페가 그땐 유행이었어요. 다음 카페에서 패션 전문 카페,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 그 카페에 매일같이 올라오던 해외 셀럽들의 파파라치 컷, 그걸 제가 맨날 확인하고 뉴 업데이트를 보는 게 제 삶의 낙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때 그 패션 카페에서 제 눈을 사로잡았던, 저의 취향을 사로잡았던 할리우드 최고의 패션 아이콘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브랜드의 수장 올슨 자매였어요. 중학생 시절부터 모니터 너머로 동경하던 그녀들의 감각이 시간이 흘러서 더로우라는 브랜드로 제 옷장에 쏙 하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묘하게도 패션이라는 게 참 이래서 재밌구나 싶기도 했었어요. 그 시절에 제가 왜 올슨 자매에 열광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자매가 만든 이 더로우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90년대 미니멀리즘의 계보를 이어오면서 지금까지 제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오늘 한번 진득하게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면 그 브랜드를 만든 사람, 뒷배경, 히스토리를 찾아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더로우를 만든 올슨 자매는 메리 케이트 올슨과 애슐리 올슨 자매거든요. 이 자매는 생후 9개월부터 미국의 국민 시트콤 풀하우스에 출연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그야말로 좀 걸어다니는 대기업이라고 해야 될까? 천재 아역 스타였어요. 그래서 자라나는 모든 순간이 파파라치 컷으로 중계가 되고 20대 초반에 이미 수천억대 부자였다고 하더라고요. 패션에서도 되게 독보적이었는데 제가 그 어렸을 때 봤던 2000년대 초중반에 그들의 패션이 어떠냐면요, 큼지막한 선글라스를 끼고 스타벅스 컵을 딱 들고 낡고 해진 발렌시아가 모터백, 그 큰 빅백을 막 툭 풀어가지고 대충 걸치던 보호시크 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룩이 있거든요. 그거는 전 세계 여학생들의 교복이었어요, 거의. 근데 2006년에 헐리우드의 정점에 있던 이 자매가 돌연 연기를 중단하고 뉴욕에서 아주 작은 패션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그게 바로 더로우의 시작인 거죠. 처음 프로젝트의 목표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지독할 정도로 집착적이었다고 하는데, 체형이랑 나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완벽하게 핏이 떨어지는 최고의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는 완벽한 티셔츠 한 장을 만들려고 수많은 여성들의 체형을 테스트하고 원단이나 패턴, 두께감을 아주 그냥 수없이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처음 7개, 딱 7개의 제품들이 완성이 됐는데, 그 에센셜 아이템을 들고 나갔을 때 바니스 뉴욕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바니스 뉴욕이 그 자리에서 그 7개의 제품을 전부 바잉해버립니다. 올슨 자매의 천재성이 그때부터 돋보이기 시작해버리는 거죠. 보통 연예인이나 셀럽이 브랜드를 만들면 어떻게 하나요? 자기 이름이나 얼굴을 전면에 내세워서 마케팅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어요. 런칭하고 나서 무려 3개월 동안 철저히 숨기고 단 한 번의 인터뷰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오직 그 옷 자체, 옷 퀄리티와 실루엣으로만 평가받길 원했다고 합니다. 이 브랜드 이름 더로우 있잖아요. 이 더로우라는 이름도 세계 최고의 남성 맞춤 정장 거리, 런던의 세빌로우라는 곳에서 따왔다고 해요. 그것부터 좀 남다르지 않아요? 클래식한 테일러링, 그 완벽한 장인 정신, 그런 거에 대한 존중을 브랜드의 뼈대로 삼겠다는 그런 의도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역스타라는 어떻게 보면 가벼울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이 올슨 자매가 선택한 무기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타협 없는 완벽주의였던 것 같아요. 저는 더로우가 90년대의 미니멀리즘을 가장 잘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1990년대의 스타일은 화려한 패션보다는 모노톤, 그리고 과장된 장식은 최소화하고 인체의 선을 그대로 우아하게 살리는 그런 절제된 미학 같은 게 좀 지배하던 시기였어요. 헬뮤트 랭의 지적인 해체주의, 질 샌더의 되게 엄격한 철저한 미니멀리즘, 그 당시 패션 아이콘이었던 저의 사랑 캐롤리 베세 케네디, 그런 무심하면서도 지적인 룩들이 대표적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2010년대 후반부터 패션계에서 로고 플레이랑 스트릿 캐주얼 이런 걸로 도배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양 가슴이랑 가방 전면에 커다란 로고가 들어가고, 또 그래야만 명품으로 대접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처음에는 좀 그런 거에 열광을 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점점 그 큰 로고에 질리고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때 올슨 자매가 그 틈새를
시대를 정확하게 파고들어요. 바로 콰이어트 럭셔리. 조용한 사치의 시대를 슬쩍 열어젖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로우의 옷들을 보면 장식이나 디테일이 거의 없어요. 진짜 놀라울 만큼 없는데 단추 하나도 뭐 거의 다 숨겨져 있다시피 스티치선 하나조차도 극도로 뭔가 정제되어 있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 대신 올슨 자매가 집중한 건 실루엣인 것 같아요. 입었을 때 몸을 타고 흐르는 묵직한 드레이핑, 어깨를 좀 살짝 감싸면서도 형태를 짱짱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테일러링 구조. 이거는 90년대 미니멀리즘이 추구했던 덜어냄의 미학? 그런 걸 좀 완벽하게 이어가려고 하는 결과물인 것 같아요. 트렌드는 매 시즌 빠르게 바뀌지만 본질적인 내 취향과 스타일은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더로우는 그 변하지 않는 1%의 클래식?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더로우가 조용한 럭셔리, 명품이지만 일반적인 명품에서 하는 로고 플레이가 전혀 없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런 더로우의 제품들을 이렇게 하나 둘씩 사모으면서 느꼈던 그리고 직접 사용하면서 체감했던 솔직한 매력이랑 뭐 저의 이런 애정이 담긴 아이템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 더로우의 마고백. 이거는 더로우를 지금의 반열로 올려놨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가방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마고백 15인치? 15 사이즈 블랙 소프트 가죽 버전이에요. 이 가죽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소가죽 질감이 느껴진다고 했나? 볼록볼록볼록 엠보가 느껴지는 가죽 질감이랑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프트한 가죽 질감 두 가지가 있는데 비싼 건 사실 이게 좀 더 비싸요. 왜냐면 이 가죽이 훨씬 더 만졌을 때 부드럽고 또 보기에도 좀 더 고급스럽거든요. 근데 제가 의도해서 이 가방을 산 건 아니고 제가 뉴욕 여행 갔을 때 매장에서 발견했어요.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운이 있는 게 제가 가지고 싶다고 생각한 그런 가방들을 마음에 품고 살잖아요. 가방을 막 사야겠다, 구하겠다 하면서 나서서 쇼핑을 갔던 적은 진짜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여행을 가거나 어쩌다 매장에 들렀는데 보다가 그 가방이 있나? 혹시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 가방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뉴욕에 갔는데 올슨 자매의 고향인데 더로우 매장을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매장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이 더로우의 철학에 있어서는 제가 또 이 매장에서 느낀 내용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장에 보통 일하는 직원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게 좀 당연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머리가 백발인 할머니 분들이 직원으로 계세요. 그러면서 제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더로우는 이런 뭐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내주면서 제품들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더로우라는 브랜드랑 함께하게 됐진 않았을 것 같아요. 더로우와의 끊임없는 오래된 인연을 통해서 그 스토어에서도 일하시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마음에 좀 더 이 브랜드 고유의 가치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브랜드의 가치관과 철학이 좀 더 진득하게 느껴지면서 되게 색다른 충격과 되게 감동을 안겨줬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되게 좋았던 경험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머리가 백발이신 할머니 스태프분이 저한테 소개시켜주신 가방입니다. 매장에 갔는데 이 백이 꺼내져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고 있다가 그냥 슥 여쭤봤어요. 그냥 가볍게 구경이나 좀 해보려고. 마고백이 그렇게까지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국내 매장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털끝 하나도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더러우 뉴욕 매장에 갔으니까 한번 슥 여쭤봤던 거죠. 마고백 혹시 있나요? 물어봤더니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15인치인데 좀 너한테 클 거야.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괜찮아요. 구경이라도 해볼게요. 하고 딱 꺼냈는데 뭐야? 제가 딱 찾던 사이즈였던 거죠. 나는 진짜 엄청 큰 사이즈인 줄 알았어.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까 15인치가 어떤 사이즈인지 가늠이 안 됐는데 딱 만나고 보니까 제가 딱 가지고 싶었던 사이즈가 이 사이즈라는 거를 딱 체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구경을 막 하는데 이 가죽이 하필이면 소프트 가죽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한 그 가죽 없냐 물어봤더니 그건 없고 이제 이것도 겨우겨우 하나 남았다고 하길래 또 마음이 헷가닥 해버리는 거죠. 이거 그래서 막 계속 매보는데 막 친구들이 너무 예쁘다 그러고 너한테 찰떡이라 그러고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거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친구들과 제 마음의 소리가 저를 막 조금씩 움직이게 하는 거죠. 정신 차려보니까 쇼핑백이 제 손에 쥐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뉴욕 스토어에서 구매하게 된 가방인데 이왕 구매하게 된 김에 뉴욕에서 마고백이라니 정말 좋아하는 이 브랜드의 대표하는 스토어에서 이 대표하는 가방을 구매했다니 의미 있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서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가방입니다. 장식은 또 금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보통 은장을 선호하긴 하지만 이 마고백은 금장이 좀 더
부품이 느껴지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골드 하드웨어인 것도 마음에 들었고 이 소프트 가죽을 들어보니까 왜 이게 비싸고 좋은 가죽인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확실히 훨씬 더 고급스럽고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죽의 질이 처지면서 사용감이 느껴지는 게 멋스럽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죽이나 명품 제품들 노출을 하면 공주님들께서 여쭤보세요. 그거 기스 많이 나지 않아요? 기스 관리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왕 산 거 그냥 죽을 때까지 내가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도 딱히 의미 없는 것 같고 사용할수록 사용감이 더해지는 것도 나만의 물건이라는 색이 더해지는 것 같아서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소프트 가죽이 좀 더 기스가 많이 나고 좀 사용감이 많이 느껴지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더 만족스럽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각이 딱딱하게 잡힌 그런 가방들은 첫눈에는 예뻐 보여도 좀 쓰면 질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물건을 넣으면 넣을수록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연스럽게 축 처지는 그 느낌이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로고는 이렇게 정말 살짝 조그맣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더로고의 매력. 안쪽은 오픈 포켓 2개랑 지퍼 포켓 하나 있고 잠금 장치가 있긴 있어요.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고정시키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여기까지 올라올 만큼의 짐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툭툭 들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마고백의 실루엣을 가로로 길게 변주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스트 웨스트 마고백. 카멜 컬러? 이것도 진짜 그날 쇼핑하러 친구들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랑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도로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가방이 요즘 갖고 싶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마고백을 가지고 있기 전이에요. 근데 마고백이 갖고 싶은데 나는 가로로 긴 가방을 좋아하니까 이스트 웨스트 백이 요즘 너무 예쁘더라. 근데 그거는 내가 국내에서 들고 다니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고 그거를 샀다고 한 사람을 본 적도 없다. 유령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명동 신세계 백화점에 들어갔어요. 근데 마감 30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가 급한 마음에 뭐 다른 데 들릴 겨를도 없이 딱 더로우 매장, 오로지 목표는 하나. 더로우 매장에 딱 들어갔는데 얘가 DP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 진짜 잘못 본 줄 알았어. 그 막 성스러운 거 보면 하고 빛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얘가 딱 이렇게 DP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제 영상에도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거 언박싱 하면서. 이게 원래 안 내놓던 상품이고 이제 VIP 고객분들, 자주 오시던 그런 분들 중에서도 그 제품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고객에 한해서 쓱 보여드리는 제품인데 마감 전에 DP가 살짝 아쉬워가지고 이거 좀 꺼내볼까 하고 그 직원분께서 한번 딱 꺼내가지고 놨던 제품인데 그걸 제가 딱 캐치를 한 거죠. 이거 지금 구매 안 하면 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너무 애타는 마음으로 그래 눈 딱 감고 구매를 하자 해가지고 구매했던 가방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이 가방은 어디서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샀다고 생각했던 가방 중에 하나인데 소프트 가죽과 반대되는 그레인 가죽이라고 해야 되나? 얘는 좀 더 단단함이 느껴지고 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가죽이에요. 이 15 사이즈의 블랙이 좀 묵직하고 좀 더 클래식한 아우라를 준다면 이 카멜 컬러의 이스트 웨스트 백은 좀 더 경쾌하면서 우아한 여성스러운 느낌을 좀 더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베이지나 아이보리 톤 룩에 이거를 딱 걸쳐주면 전체적인 착장의 온도가 기분 좋게 좀 따뜻해지고 딱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또 화려한 장식이나 로고가 없는데 오로지 이렇게 가죽과 쉐입만으로 이 마고백은 많이 봤지만 이렇게 가로로 긴 쉐입 이런 건 되게 독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니크한 비율이 있어서 안목을 드러내기 좀 더 좋은 가방이랄까? 그래가지고 더 애정하면서 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드웨어는 실버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골드 장식이었다면 좀 너무 묵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실버로 되어 있으니까 좀 더 편안한 매력을 주는 것 같고 아무래도 카멜 컬러다 보니까 좀 더 격식 있는 룩에 들게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얘는 끈이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얘는 어깨에 매면 티셔츠 입고는 멜 수 있지만 코트나 이렇게 두꺼운 아우터에는 매기 어렵지만 얘는 코트나 두꺼운 아우터 입어도 멜 수 있게끔 이렇게 끈이 깁니다. 이렇게 다 아이보리 톤의 옷에 매치하면 아주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얘는 진짜 제가 가방을 너무 막 들어요. 지하철이나 아니면 뭐 식당에 가서도 바닥에 내려놓는 경우도 많고 진짜 별로 케어를 안 하거든요. 근데 얘는 상처가 생겼지만 얘는 상처가 단 하나도 생기지 않았어요. 정말 깨끗해요. 얘는 진짜 확실히 튼튼한 가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또 끼는 90지백 레드 컬러예요. 얘는 레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레드가 아니라 되게 다홍빛이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산뜻함, 뭔가 경쾌함이 느껴지는 그런 레드 컬러예요. 미니멀리즘을 그대로 담은 듯한 그런 미니백인데 이거는 진짜 가죽이 미쳤어요. 이거 진짜 꼭 만져봐야 돼. 너무 소프트하고 너무 말랑말랑하고 그래서 되게 상처가 쉽게 나고 기스에 정말 취약하거든요. 오염에도 좀 약해요. 근데 더로의 백이 왜 유명한지는 이 가방의 가죽이 대표해주는 것 같아. 가죽의 그 고급스러움이 진짜 이 촉각으로 느껴진다는 게 너무 소중한 경험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경험을 안겨주게 하는 가방입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되게 작고 끈도 되게 짧아요. 그래서 뭐 어깨에 얹기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툭툭 들고 다니는 그런 가방인데 특히 미니멀한 옷을 입었을 때 좀 심심할 수 있는 티셔츠에 롱스커트 그런 옷을 입고 딱 이 가방을 들어주면 경쾌한 레드 컬러가 엄청나게 룩에 생기를 준다고 해야 될까? 무채색 셔츠나 자켓이랑 입고 들어줘도 좋고 그냥 되게 가볍고 별거 아닌데 뭔가 포인트가 되어주는 느낌? 그래서 좀 과한 액세서리가 없어도 이 백 하나면 좀 뭔가 룩의 감도가 확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줘요. 90지백 중에서도 레더가 좀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컬러감도 그냥 무난한 무채색 계열의 가방들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무채색에 좀 더 튼튼한 그런 가죽으로 들어주게 된다면 진짜 훨씬 더 많이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더로우의 숨은 보석 같은 라인인데 인디아백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방인데 더로우를 대표하는 가방이 마고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고백에 슬슬 사람들이 질려갈 때쯤 이 인디아백이 혜성같이 등장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백을 들었고 제가 아는 옷 잘 입고 더로우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다 인디아백을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처음 이 백을 발견했을 때 너무 무난하지 않나, 너무 특색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된 거죠. 보면 볼수록 되게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 하나가 바로 이 자물쇠. 이 자물쇠 포인트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이 인디아 라인은 투박함이 덜어지고 좀 더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매력이 있어요. 훨씬 더 데일리하게 들어줄 수 있는 쉐입과 손잡이 그리고 가죽의 질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이즈가 10 사이즈가 있고 15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원래 15 사이즈를 사고 싶었어요.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공홈에서 주로 봤었거든요. 근데 10 사이즈는 딱 들어온 거죠. 홀린 듯이 10 사이즈를 그냥 구매를 해버렸어요. 막상 와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작아서 내가 잘 들 수 있으려나 싶었는데 진짜 사실 이 모든 더로우백 중에서 제일 많이 든 것 같아요. 너무 편하게 너무 많은 코디에 유용하게 잘 들었어요. 보통 이런 밝은 컬러의 백을 사기가 좀 두려워하시잖아요. 과연 내가 잘 매치할 수 있을까? 좀 지저분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막 들었는데 막 엄청나게 더러워진 여기 좀 더러워지긴 했네. 아무튼 엄청 큰 오염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생각보다 이게 아이보리가 너무 하얀색이 아니고 약간 누리끼리한 그런 아이보리여가지고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동글동글한 쉐입이 은근히 매치하기가 쉬워가지고 어떤 옷에나 다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뭔가 좀 깨끗하고 정갈한 무드를 준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이 가죽이 되게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럽고 이 손잡이도 되게 유연하고 부드러워가지고 손에 탁 넣었을 때 안정감과 착용감? 그런 거를 주는 것 같고 이런 장식 참 그리고 자물쇠 같은 이런 디테일들이 조금 더 이 가방의 매력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고가 없기 때문에 이 정갈한 아이보리 컬러가 주는 순수한 후함 이런 것들이 온전히 돋보이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15 사이즈는 스트랩이 별도로 없는데 이거는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의 스트랩이 있어요. 끈을 연결해서 크로스로 멜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 가방의 매력이 조금 퇴색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끈은 진짜 막 손이 없어가지고 급할 때 빼고는 달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다음 시즌인가? 재작년인가 작년 FW 시즌에 프리뷰 사진이 떴을 때 런웨이 룩북이죠. 이 가방을 들고 있는 모델을 발견했어요. 더로우 런웨이 그 사진은 잘 보이지도 않아. 막 빈티지한 색감으로 촬영이 되고 더로우 컬렉션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되게 비공개적이고 은밀하게 해요. 이 컬렉션이 쉽게 노출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가 봐. 올슨자매분들이. 그래서 딱 이 컬렉션이 본격 판매가 시작하기 전까지 숨기듯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와중에 극히 일부만 공개됐던 그 사진 속에서 제가 이 가방을 메고 있는 모델을 발견한 거죠. 근데 딱 이 자물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아백인가 싶었는데 어깨에 걸쳐져 있고 쉐입이 가로로 길어. 저거 뭐야? 너무 예쁘다.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이 가방이 업데이트 되는지 안 되는지 사이트 새로 고침을 겁나 했어요, 진짜.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가방이 입고된 사실을 보고 누구보다 빠르게 처음 물량을 구매한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공홈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완전 럭키비키로 구매했던 그 가방인데 이 인디아백이 원래 이렇게 생겼지만 얘는 또 이스트 웨스트 백으로 가로로 길게 생겼습니다. 마고백처럼 이렇게 끈도 더 길어서 어깨에 툭 멜 수 있는 그 사이즈예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가로로 좀 더 길기 때문에 얘가 주는 특유의 매력이 있거든요. 네모도 아니고 라운드도 아니야. 바닥은 편편한데 라운드 형태에 올라와 있는 이 느낌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봉긋한 이렇게 뭔가 우아한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도 되게 편안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입문백으로 사실 마고백보다 이 인디아백을 좀 더 추천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도 제가 들고 나간 빈도수가 인디아백이 훨씬 많고 옷을 매치하는 데에는 인디아가 훨씬 더 잘 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마고백은 너무나 상징적인 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망설여지게 되신다면 새로운 디자인으로 더로우의 감도를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저는 인디아백을 데일리백으로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한 사이즈 더 큰 사이즈였으면 훨씬 더 잘 들었을 것 같긴 해요. 좀 더 가로로 좀 더 큰 거에 누벅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또 위시리스트에 또 담아놨어요. 왜냐면 파리에 키스 매장에 갔는데 그 가방을 진짜 못 들어주게 든 언니를 봤거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더로우백들이 너무 좋은 이유가 로고가 없으니까 좋은 가방 들고 가고 싶은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로고 플레이를 하면 좀 나 스스로가 조금 뭔가 부끄러워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내 안목을 보여주고 싶어. 좀 고급 가방을 들고 나가고 싶어. 할 때 손이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나의 안목을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로고 플레이를 하지 않아서 부담 없이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백이지 않을까. 그래서 더 자주 들게 되고 더 많이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로우가 가죽뿐만 아니라 패브릭이나 천연 소재를 잘 다루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라피아 백도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에 구매를 했었는데 모자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모자처럼 보이는 라피아 백이에요. 이 쉐입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얘도 처음 공홈에서 발견하고 공홈에서 주문을 했는데 처음 보자마자 저건 진짜 독보적이다. 놓치면 후회하겠다 싶겠더라고요. 라피아백 중에서도 이렇게 바스켓백 형태의 가방을 되게 옛날부터 갖고 싶었는데 왜냐면 제인 버킨이 들고 다니는 그 바스켓백 그게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딱딱해 보이고 진짜 바구니 들고 다니는 느낌이랑 팔에 꼈을 때도 팔이 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에 그런 쉐입의 가방을 사는 게 되게 망설여지더라고요. 근데 라피아백은 또 갖고 싶던 와중에 이 가방을 딱 보게 된 순간 저거 완전 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매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소프트해요. 그래서 조금 약하긴 한데 뭐 한 번도 뜯기거나 상처가 난 적은 없었어요. 물론 그만큼 많이 들고 나가지는 못했는데 이 스트랩도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들기도 되게 편하고요. 오픈된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파우치처럼 물건을 넣고 이렇게 쏙 조여주면 안전하게 소지품도 보관할 수가 있어요. 라피아백은 자칫하면 좀 너무 여행 느낌 나거나 너무 좀 가벼워 보이기 쉬운 그런 소재잖아요. 근데 이제 더로우는 이 짜임새도 되게 정교하고 그리고 이 쉐입 자체도 되게 독보적으로 너무 유니크한 소재여서 뭐 따라하거나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라피아 소재마저 좀 되게 독보적으로 아름답게 풀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제품을 소장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더라고요. 이렇게 모자처럼 쉐입을 잡아도 되고 한쪽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해줘도 되고 양쪽을 이렇게 내려서 해줘도 되고 되게 다양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제가 아직 더로우의 옷은 시도를 못 해봤어요. 옷은 너무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옷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옷은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지만 자파류는 가방 외에도 이제 종종 보고 있거든요. 신발 2개들 제가 소장하고 있는데 신발도 같이 소개해드려볼게요. 먼저 이 게리 샌들. 이 게리 샌들도 더로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아이템이에요. 이 게리 샌들은 정말 캐주얼하게 신어줄 수 있으면서도 얘가 이렇게 투박하게 생겼지만 정말 편하거든요. 정말 많이 신었고 소장한 것 중에 되게 만족스러운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스트랩 라인을 가졌는데 스트랩이 주는 이 소재감, 부드러움, 이 착화감이 너무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이 버건디 컬러가 주는 그 깊이감이 좀 남다르다고 해야 될까? 게리 샌들도 다양한 소재와 컬러들이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버건디 샌들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보시면 되게 상처가 많고 되게 흠집이 많아요. 이 흠집은 아쉽게도 제가 낸 게 아니에요. 게리 샌들을 너무 가지고 싶은데 가지고 싶던 시기는 이미 게리 샌들이 한껏 붐을 일으킨 그 다음이었어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고 사이트를 들락날락 해봐도 제 사이즈랑 제가 원하는 그런 컨디션을 가진 제품들이 없었는데 마침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게리 샌들을 내놓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 제발 나한테 팔아줘라.
거야. 사이즈가 뭐냐? 했더니 마침 또 제 사이즈인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가격에 득템하게 됐는데 일단 이 컬러감이 주는 묵직함과 함께 플랫폼 디자인이 주는 이 묵직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무심하게 와이드 팬츠랑 매치를 하거나 좀 롱스커트랑 매치를 했을 때 이 발끝에 살짝 보여지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맨발로 신어도 너무 예쁘지만 양말 신고 신어주면 더 예쁘거든요. 편안한데 너무 편하지 않게 뭔가 스타일링에 살짝 힘을 주고 싶다 하면은 저는 이 샌들을 신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도로우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처음 구매하게 만든 그런 샌들이에요. 이 제품도 유행같이 되고 나서 가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걸 살 걸. 괜히 정품을 사가지고 약간 후회하는 제품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리본이 매듭 지어진 것처럼 한 그런 디테일이 있는데 굉장히 미니멀하고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정말 이 디테일이라곤 리본이 끝이에요. 근데 이런 느낌이 되게 은은하고 고급스러워가지고 좀 편하게 신어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얘가 디자인적으로는 절대 후회하는 아이템이 아닌데 착용감에서 굉장히 미스해요. 발뒤꿈치를 잡아주는 이 스트랩이 고무 밴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빨리빨리 벗겨져. 한두 걸음만 걸으면 금방 벗겨지고 금방 또 발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다 보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얘가 그렇게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냥 슬리퍼처럼 신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슬리퍼처럼 신기에는 얘가 발 옆을 양볼을 잡아주기에 턱없이 부족해요. 거의 이제 맨발로 걸어 다니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살짝 아쉽지만 이 디자인만으로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미니멀한 슬립 드레스나 스커트랑 매치했을 때 그 아래로 툭 보이는 여리여리하고 페미닌한 그런 매력을 주기에 너무너무 좋은 샌들이에요. 어떤 옷이랑 매치를 했을 때도 전체적인 룩의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조금 쭉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불편하다는 점. 근데 이렇게 말한 것 치고는 너무 많이 신어가지고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또 아쉬울 때 오래 걸을 일 없을 때 신어주면 좋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수많은 가품들이 많이 나왔지만 오리지널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소장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더로우에 대한 저의 깊은 애정을 듬뿍 담아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들어주셨나요? 이렇게 제가 엄청나게 막 헤비 컬렉터, 희귀품 소장템 막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지금 저만의 취향을 만들어가는 그 길목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매일같이 이렇게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고 새로운 유행이 계속 쏟아지고 이걸 사야 해, 저걸 사야 해 소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느낌을 저는 종종 받아요. 근데 그런 패션의 홍수 속에서 오직 본질로만 승부를 하는 더로우를 모으는 일은 저한테는 일종의 저의 취향의 중심을 잡기 그런 행동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나 브랜드의 라벨 그런 권위에 기대지 않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입어보고 신어봤을 때 진짜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독립적인 눈을 기르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유행이라서 샀지만 손이 잘 안 가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소재가 무엇인가? 나를 가장 편안하고 빛나게 해주는 실루엣은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조금 답이 좀 선명해지는 것 같거든요. 유행도 어느 정도의 믹스 매치하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유행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믹스 매치하는 나만의 스타일 그런 나만의 스타일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취향을 듬뿍 담은 이런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구마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안목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또 대댓글도 달고 하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저만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감사합니다.